중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1차 고사 대비 문제 풀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뭘 그렇게 많이 틀렸는지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두 직선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거의 교점을 지나고, 자, 교점을 지난다는 표현이 하나 나온다, 그죠? 교점을 지나고 2x 마이너스 y는 3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표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직선의 좌표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3, 그 다음에 x-y는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적는 줄 알겠죠? 바로 교점을 지난다는 표현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연립방정식의 모양으로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서 어떤 수를,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를 없애는 게 좀 더 간편하게 구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2를 곱하는 게 낫겠습니까? 밑에 식에다가. 자,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2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x-2y는 마이너스 2 되죠, 그죠? 위에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를 소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해버리면 그러면 x 소거되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돼갖고 y가 되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여기 5가 됩니다. 따라서 y는 얼마? 1이 됩니다. y는 1. y는 1을 요 두 개의 식 중에 여기다 대입을 시킬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x의 값도 나오죠. 이게 이항되면서 플러스로 나오니까 x는 0 나오네요. 0. 그러면은 교점의 좌표가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1,1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2x-y는 3과 평행하다라고 했죠. 자, 평행하다. 자, 두 번째. 평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2x-y는 3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을 1차 함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y에 관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얼마가 되죠? 2x-3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y는 2x까지는 같고 나머지 상수항이 다르니까 플러스 b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b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우리 교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y에다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따라서 b는 3이 되겠죠. 그러면 b 3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나오죠. y는 2x 플러스 3. 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직선 2x-y는 마이너스 1, y는 5, x-2는 0, x는 0.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는 대표적인 그래프 해석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됩니다.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야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도형을 한번 봅시다. 주어진 식을 한번 봅시다. 2x-y는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식의 모양으로 바꿔줍시다. y에 관해서 나타내서. 그러면 y에 관해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얼마가 되죠? 2x 플러스 1이 됩니까? 자, y는 2x 플러스 1. 얘는 손댈 거 없고 얘도 y-2는 0이니까 따라서 y는 2란 얘기죠. 그 다음에 x는 손댈 거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 x축 해서 먼저 이거부터 먼저 그릴까요? y는 2x 플러스 1. 자, y절편이 플러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x죠, 2x. 그러니까 기울기가 2죠. 자, 잘 보세요.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일단 이 점을 지나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해서 2가 나오는 거. y가 1이고 x가 얼마일 때 2가 나올까요? 그렇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나면 바로 이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x절편이요. 자, x절편을 구하는 방법, y에다가 0을 넣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절편을 구해도 됩니다. 아무튼 y는 2x 플러스 1은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5. 자, y는 5라고 했으니까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죠? 아,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1은 자, y는 5. x축과 평행한 그래프.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바로 y는 5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조금 그림이 조금 비좁은데 쌤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2라는 그래프. y는 2라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아,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겠다. 그죠? 그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y는 2.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죠. y는 2. 그 다음에 x는 0인 그래프. x는 0인 그래프는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y축이 되는 거죠. x는 0인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 요 4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지금 그리는 바람에 이 모양이 좀 작게 나왔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그려보면 알겠지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자,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윗변이고 여기가 아랫변이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만나는 요 x의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난다 했죠.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요 x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y는 2x 플러스 1과 y는 2라는 그래프가 만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y는 2x 플러스 1과 y는 2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의 값이 얼마냐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지금 아까 우리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그림에다가 2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y 대신에 2를. 그러니까 y 대신에 이 y를 대입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2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항되면 얼마가 됩니까? 1은 2x 따라서 x는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값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의 x의 값,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x의 값도 어떻게 구하냐? 요 y의 값과 여기 y는 2x 플러스 1의 값이 만나는 요 x의 값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y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5 했으니까 y는 5. 그러면 이 y 대신에 여기에다 5를 대입시키면 5는 2x 플러스 1, 얘가 이항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죠. 4는 2x 따라서 x는 얼마? 2. 이렇게 구해지니까 얘는 2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알죠? 5에서 2까지 이건 3이겠죠. 3.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윗변 2분의 1 더하기 아랫변 2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3 나누기 2. 이걸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요거 2분의 5입니까? 2분의 15네요. 그러니까 2분의 15가 되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분의 15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이 번분수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맞죠? 4분의 1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외심 O와 내심 I가 일치할 때의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안 틀릴 것 같았는데 틀리나요?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는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었죠. 무슨 삼각형이었습니까? 바로
정삼각형이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생 그리면 물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이거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의 뜻이 뭐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맞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었습니까? 바로 세 내각의 크기가 같고 한 각의 크기가 60도였죠. 그죠? 그런 성질이 있었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한 각이 60도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죠.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게 외심이랍니다. 외심이니까 요거는 중심각. 원주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2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크기는 120도이다. 이렇게 구했다면 맞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걸 틀린 친구들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는 삼각형은 정삼각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외심이라고 했다 이게 그죠? O로 표현되어 있죠. AB가 12cm고 삼각형 AOB의 둘레의 길이가 36cm일 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라 함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O 또는 BO 또는 CO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이렇게 외접원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줄임말.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서 삼각형 AOB가 36이라고 했다. 36 그죠? 그러면 여기 다 36인데 여기가 12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값이 얼마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선분 AO와 선분 BO의 길이가 일단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의 둘의 합이 24니까 나누기 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은 12cm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 했으니까 구했네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특히 도형에 대한 내용은 얘기했다시피 정의와 성질을 반드시 익혀두십시오. 그래서 정의와 성질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도형은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